1번부터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a가 a,4에 대하여 선분 OA의 길이가 5일 때 a제곱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분 OA의 길이는 루트의 원점까지 거리니까 원점은 0,0이죠. 그래서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은 5가 된다는 얘기고요. 루트를 바뀌어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은 25 빼기 6이니까 9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도 보시면 fx는 2x 플러스 6에 대하여 f 인버스의 4 플러스 f 인버스 16의 값은 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바로 역함수라는 것은 우리는 y값을 찾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쵸? x랑 y의 자료가 바뀐 걸 y는 x 대신하는 걸 역함수니까 거꾸로 y값이 4이 그때 x의 값을 찾아보자고요. 그럼 2x는 넘겨서 마이너스이고요. 따라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4란 얘기는 결국 f 인버스의 4는 마이너스 1이다. 요 얘기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이 또 6은 16이다 이렇게 두시면 이 x는 넘겨줘도 10이고요. 따라서 x는 5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f 인버스의 4 더하기 f 인버스의 16의 값은요. 마이너스 1 더하기 5가 돼서 4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3번도 보시면 명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이 아니면 x 마이너스 4는 0이 아니다가 참일 때 상수 a 값을 이랬어요. 그럼 우리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도 참이죠. 그래서 대우라는 것은 가정과 결론의 순서가 바뀌면서 부정까지 하는 거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x-4가 0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8은 0이다. 이것이 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대신에 4를 대입할 수 있죠. 16 플러스 4a 플러스 8은 0이 되고요. 4a 값을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4잖아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도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에서 합성을 3번 한 것에 3 더하기 f와 f의 닷의 인버스의 3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얘는 f에다 3을 집어넣고 또 그걸 f에다 집어넣고 또 f에다 이렇게 3번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f에다 3을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 2고요. 얘가 2죠. 그러면 이번에 2를 집어넣으니까 누가 돼요? 1이 되죠. 이렇게 계산한 게 1이고요. 1을 마지막에 넣으니까 얼마예요? 4가 되죠. 그럼 이 전체 계산한 값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역함수는 분배해주면 순서가 바뀌는데 어차피 똑같은 f라서 순서가 바뀌어도 똑같이 f 인버스죠.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f 인버스의 3이니까 이제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y값이 3인 걸 거꾸로 갔을 때 여기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4갈 거고요. 4일 때도 거꾸로 가는 걸 보면 1이네요. 이 값은 전체 1이겠죠. 그래서 따라서 4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5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5번도 보시면 등식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5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두 항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했어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것은 x에 따라서 서로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x제곱 x제곱 똑같죠. 그러니까 이 x항의 개수도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 2a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일 거고요. 이 a 값은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a는 마이너스 4라는 게 나오고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나머지 이 상수항도 서로 같아야겠죠. 그러니까 5는 b 마이너스 1과 같고요. 넘겨주니까 1을 넘겨서 마이너스 1 넘겨주면 b는 6이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값은요. 마이너스 4 더하기 6이라서 2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6번도 보시면 2차 방식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의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 값도 두근의 합은 우리는 두근의 합은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알파 베타의 값은 a분의 c니까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는 값은요. 곱셈공식 변형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3 알파 베타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는 전개해주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거기서 얘를 빼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올 테니까요. 그쵸? 그럼 집어넣어주면 9 마이너스 3이 되고요. 6이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7번도 보시면 두 집합 a는 x바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26x 마이너스 24는 0 b는 x바 x는 24의 양의 약수에 대하여 x라는 집합이
b의 부분집합이래요. 근데 그거이면서 x는 a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이래요.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a의 원소들을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그쵸? a의 원소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들이기 때문에 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먼저 해주시면 2로 해볼게요. 그럼 1, 2,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4, 12 계산해주면 2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애를 인수분해한 걸 쓰면 x-2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고요. 얘네가 4 이거 플러스 10이죠. 그래서 4, 3, 12 그쵸? 플러스 10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됐고 결국 x-2 x-3, x-4는 0 이렇게 인수분해야 되죠. 그래서 x는 2 또는 3 또는 4가 되죠. 결국 A의 집합의 원소는 2, 3, 4가 들어갈 거고요. B의 집합의 원소는 24의 양의 약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수들을 써주면 1, 2, 3, 4, 6, 8, 12, 2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로 만들어지는 집합의 부분 집합들 중에 A는 꼭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 A를 꼭 포함하고 있으니까 A가 갖고 있는 2, 3, 4의 원소는 꼭 포함하고 있고요. 요 1, 6, 8, 12, 24는 포함할 수도 있고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2씩 들어가죠. 그래서 2씩 되는 원소의 개수가 지금 5개니까 2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32가 되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8번도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있는 점 2,a를 지나고 직선 6x-2y 플러스 3은 0과 평행한 직선 위의 방정식이 bx-y 플러스 5는 0일 때 두 상수 a 플러스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우리는 지금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평행하다라는 것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고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고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우리는 x 앞에 있는 개수의 b와 y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평행한 요 직선하고 내가 평행한 직선의 방식을 요거를 바로 쓴다고 한다면 이 x 앞에 있는 개수와 이 y 앞에 있는 개수의 b가 같기 때문에 6x-2y는 그렇게 오고요. 플러스 k는 0 이렇게 올 거예요. 단 k는 절대 모이면 안 돼요. 3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 방정식이 요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얘를 다 마이너스 x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로 나눴다는 거예요? 2로 나누었다는 얘기겠죠. 나눠주시면 3x-y 플러스 2분의 k는 0이 되고요. 이것이 누구와? 얘와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따라서 b값은 3이라는 게 바로 나오고요. 2분의 k가 5가 돼야 하기 때문에 k는 10이었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x-y 플러스 5는 0. 이게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그것이 누굴 지난다고 했어요? 2,a를 지난다고 했으니 2,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6-a 플러스 5는 0이 되고요. 따라서 a 값은 11이 되더라.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a 더하기 b 값은 11 더하기 3이 돼서 14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정역 x가 마이너스 1, 0, 1인 함수 f와 g에 대하여 보기에서 f와 g가 같은 것은 함수에서 서로 같다라는 것은 정역이 요것밖에 없기 때문에 요 정역을 넣었을 때 서로 치역의 값이 다 어떠면 돼요? 같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 기억 읽을 때 보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지금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죠.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죠. 둘이 같아요. 그 다음에 f에다 0을 집어넣어 주면 마이너스 1이고 g에다가 0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2가 같네요. f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1 빼기 1은 0이고요. g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1 빼기 1이니까 0이 되죠. 근데 이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역에 있는 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기억은 f와 g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니은도 보시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시면 니은일 때 f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1 빼기 1이라서 0이 되죠. 서로 값이 다르네요. 그래서 얘네는 서로 같을 수 없죠. 이것도 보시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절대값 처리해주면 1이 되기 때문에 2가 되고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되니까 1 더하기 1이 2죠. 둘이 값이 같아요. f에다가 0을 집어넣어 주시면 1이 되고요. g에다가도 0을 집어넣으면 1이네요. 둘이 값이 또 같아요. f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면 절대값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g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1 더하기 1이니까 역시 2가 되죠. 이것도 같아요. 그래서 정역에 있는 모든 값이 같기 때문에 이것도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10번도 함께 보시면 x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해서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상수 mn에 대하여 m 플러스 m의 값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얘네도 2차 함수와 최고차함수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고요. 추계 방정식을 바로 보시면 얘는 x는 3이라는 추계 방정식이죠. 추계 방정식은 당연히 y는 이거 한번 볼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일 때 추계 방정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게 추계 방정식이죠. 바로 찾는 법을 알면 좋고요. 아니면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잖아요. 완전 제곱 되려면 플러스 9고요. 마이너스 9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이너스에 여기까지 써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요거 마이너스 9가 더해 빼기랑 나오니까 플러스 9죠. 플러스 9에다가 4 더하니까 플러스 13 이렇게 바꿔서 보셔도 되는데 요게 시간이 조금 더 걸리니까 이렇게 바로 볼 수 있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얘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니까 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x의 범위를 잘라주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난 요 그림에서 최대값, 최소값이니 당연히 2를 넣은 값이 최대가 될 거고요. 요 3,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값을 넣어주시면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이 12 플러스 4가 돼서 12가 될 거고요. 최소값도 역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니까 앞에 마이너스 그대로 살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3, 18 플러스 4가 돼서요. 마이너스 23이 되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라지 m과 스몰 m의 합은 12 마이너스 23이 되고요. 마이너스 11이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보시면 x가 4보다 크다 인 실수일 때 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4의 최소값은 이라고 했거든요. 항상 여기 분모를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모양꼴로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다. 여기 옆에를. 그쵸? 그래서 x 마이너스 4 그대로 써주고요.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4 그대로 써면 내가 플러스 3이었는데 그게 마이너스 4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뭘 해주면 돼요? 7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플러스 3의 값이 되니까요. 되시죠? 그리고 얘네 둘이 이제 뭐가 돼요?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죠. 보시면 여기가 4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x-4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산술 기하 평균을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 루트에 x-4와 이렇게 x-4분의 4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7은 그럼 그대로 붙여오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약분되니까 루트 4는 2죠. 2 곱하기 2니까 4가 나와서요. 얘는 4 더하기 7이 돼서 11이죠. 최소값은 결국 11이 되더라 라는 거죠. 12번도 보시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2p 플러스 21은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한 허근의 허수분이 3일 때 양의 실수 p의 값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기 개수들이 다 p가 실수라는 거니까 개수들이 실수라는 거잖아요. 근데 한 허근의 분이 3이래요. 그럼 그 x의 값이 하나가 a 플러스 3i라는 것이니까 다른 하나는 결국엔 a 마이너스 3i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소수처럼 이렇게 복소수가 이렇게 두 보만 반대인 것처럼 켤레로 다니다 해가 그쵸? 우리는 그게 근의 공식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근의 공식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여기 안에 i가 들어가는 게 허수니까 허수에 따라서 여기 뿔마 때문에 꼭 하나가 허수분이 3이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3인 거죠. 되시죠? 단 개수가 다 모일 때만 얘기해요. 실수일 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두근의 합을 보시면 두근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을 이용해 주시면 a 플러스 3i 플러스 a 마이너스 3i라는 두근의 합은 여기 두 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a가 되죠. 이것은 a분의 마이너스 b 쓰니까 p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이용해 주시면 a 플러스 3i 곱하기 a 마이너스 3i를 해준다고 한다면 a 제곱에 플러스 3, 3은 9가 되고요. 이것이 2p. 근각계수인 거에서 이게 그쵸. 이렇게. 상수분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누구 자리 대신에 p 자리 대신에 이걸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a제곱 플러스 9는 2p니까 2배를 해서 4i가 돼요. 플러스 20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21에서 9를 빼니까 12가 되죠. 는 0이고요. 6이 1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a 값은 6 또는 마이너스인데요. 우리는 아까 전에 양의 실수 p라는 값이 2a라고 여기 주어졌어요. 그쵸? 여기 이미 구해놨잖아요. 2a라는 거. 근데 우린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음수 말고 양수. 요걸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돼서 따라서 p 값은 12가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근과계수의 관계를 자꾸 이용했는데 근과계수의 관계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도 b라고 플러스라고 쓸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은 2차식이기 때문에 두 근 알파 베타 나오죠. 그럼 두 근의 합의 개념은 a분의 마이너스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요것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내용이었습니다. 13번도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x제곱 플러스 m-4 x-m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무조건 0보다 크대요. 심지어 최고차항 계수 양수니까 얘는 이렇게 붕 뜬데 걔가 x축보다 무조건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x축하고 만나는 해가 없다라는 거죠. 해가 없다라는 거고 이게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으니까 판별식을 보는 거죠. 그래서 m-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c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7이죠. 이것의 판별식인데 이것의 해가 없으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얘가 0보다 크다라서 얘가 0보다 크다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해의 개수예요. 판별식은. 이것은 지금 쓴 게 판별식이잖아요. 판별식은 무조건 해의 개수의 개념이라서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다. 그럼 해가 없다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을 때가 만나는 점이 몇 점이에요? 2점이죠. 이것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요. 만나는 점이 하나죠. 이건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에 플러스 4m 마이너스 28이 0보다 작다. m제곱에 마이너스 4m에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6, 22에 마이너스 플러스이기 때문에 따라서 m의 값은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m의 이 안에 있는 정수를 찾아주시면 마이너스 1, 0, 1, 2, 3, 4, 5를 더하라는 게 되고요. 이렇게는 없어지니까 나머지 더해주시면 14가 나오죠.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도 같이 봐주시면 14번 1차 함수 y는 2x제곱 2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원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5에 접할 때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은이라고 물어봤거든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라는 것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넣어주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랬으니까 평행 이동 바로 쓸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2로 묶고 x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플러스 3 써주고 y 대신에 y-4니까 넘겨줘서 플러스 4 y축은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죠. 그럼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m 플러스 7이 되고요.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직선이 이 원하고 접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하고 직선이 접한다는 건 원하고 이렇게 직선이 접한다라는 건 그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랑 똑같다? 반지름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원의 중심이 지금 1,2라는 걸 알죠? 그러면 1,2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의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x랑 y에다 집어넣어 주시면 되죠. 그럼 2 플러스 2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이것이 반지름 루트 5와 같다. 그래서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m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5와 같다가 되고요. 이건 두 가지죠.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5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죠. 한쪽으로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m은 8이 돼서 m은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2m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m은 1이 나오죠. 그래서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니까 이 마이너스 4 더하기 1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또 한번 보시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와 p, q까지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루트 x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 y 앞에 있는 개수의 제곱분의 절대값에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x좌표에 p를 집어넣고 y좌표에 q를 집어넣어서 절대값 씌워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었죠. 15번도 보시면 집합 x는 어떠한 x래요? x는 1보다 크고 x는 실수래요. x로의 함수 중 보기에서 1대1 대응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얘네는 이 x제곱인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x제곱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는 0인 그래프잖아요. 근데 1부터 보라고 했으니 여기가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가 여기 1부터 잘릴 거예요. 1부터 x가 1일 때 잘리면 1 넣어주면 1이죠. 1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요 그림만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뻥 뚫려서 고정까지는 안 보고 요거를 보는데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공역도 1부터 시작하는 거 오케이죠. 그 다음에 치역도 이제 정역 1부터 시작할 때 공역 1부터 시작하는 거 오케이이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죠. 되시죠? 그 다음에 니은도 보시면 니은은 어차피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x 좌이축 그려서 얘네는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인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도 보시면 여기서 내가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잘린대요? 1부터 잘릴 거예요. 그럼 1부터 이렇게 잘리는 그래프예요. 근데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2죠. 그쵸? 1 집어넣으면 2죠. 근데 x로의 함수기 때문에 이 공역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1부터. 근데 요만큼이 비어있는 거죠. 공역이. 그쵸? 그럼 1부터 요 2까지 요 사이가 비어있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도 보시면 디귿은 밑에다 그려볼게요. 디귿의 그래프를 보시면 x절편은 3분의 2가 될 거고요. 그쵸? y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고 3분의 2.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예요. 그래서 요 직선을 보시면 여기가 3분의 2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 잘 보시면 내가 1부터 볼 거예요. 근데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1이죠. 이렇게. 그럼 얘도 이렇게 가는 직선 여기만 보는 건데 어때요? 얘네도 정역이 1보다 크다라고 봤을 때 역시 공역도 1보다 크다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공역도 1보다 큰 걸 다 갖고 있잖아요. 여기 그래프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1대1 대응이면서 그래프가 하나의 x가 서로 다른 y값을 가지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 있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도 보시면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의 절대값 x 플러스 5는 k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일 때 모든 정수 k의 값의 합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도 y는 이러한 그래프와 y는 k랑 만나는 점이 몇 개라고 보면 돼요? 4개예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러면 요거는 y는 이 그래프를 어떻게 봐도 되냐면 이 x제곱은 어차피 절대값을 씌운 값이나 x나 어떻다? 똑같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x에 다 절대값이 붙어있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x에다가 양수를 집어넣든 음수를 집어넣든 어때요? 양수를 집어넣을 때랑 같죠. 무슨 뜻이에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을 같아요. 근데 이게 누굴 집어넣을 때랑 똑같다고요? 1을 집어넣었을 때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음수 쪽도 결국 양수 쪽의 그래프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양수인 부분을 먼저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양수인 부분을 먼저 그려주면 양수인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이거를 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를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얘네는 5, 1에 마이너스죠. 그쵸? 그래서 얘는 1,0과 5,0을 지나는 그리고 0 집어넣으면 얼마 지나요? 5를 지나죠. 이렇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양수인 부분만 그려지면 우리는 양수를 집어넣었을 때와 똑같다. 누가?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래서 요것이 y축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5가 돼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이게 바로 누구다? 요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것이 y는 k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다? 4개다라는 거죠. 그럼 그 4개려면 이렇게 만나면 되죠. 그쵸? 이게 y는 k가 된다면 하나, 둘, 셋, 4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것이 어디? 여기 가운데가 얼마예요? 지금 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여기 1과 5의 가운데라고도 생각해도 되고 요거의 축의 방정식을 보셔도 돼요. 여기가 3이죠. 그럼 3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 값이 얼마냐? 3, 3은 9 마이너스 6, 3, 18 플러스 5가 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알죠? 여기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 요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 순간 딱 2개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조금 더 크고 그쵸? 그 다음 5가 되는 순간 몇 개예요? 3개니까 그거보다 좀 작아야 돼요. 따라서 k 값은 누구랑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4와 5 사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정수의 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가 되고요. 여기까지 다 똑같은 게 없어지고 남는 건 4만 남죠. 정답은 5번입니다. 17번을 보시면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충분 조건인 것을 찾아보시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0이면 XYZ는 0이다. 이건 여기 맞는 말이죠. 그쵸? 실수기 때문에 다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XYZ가 0이면 우린 제곱해도 다 0이죠. 이건 둘 다 맞기 때문에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죠.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일 거고요. x제곱이 서로 같으면 x제곱과 y제곱이 같으면 x랑 y가 같다? 이건 틀릴 수도 있죠. 왜냐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제곱해도 같으니까. 그쵸?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틀렸죠. 그러면 우리는 서로 x랑 y가 같다면 제곱도 같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필요 조건이죠. 얘네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이것도 풀어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2보다 작다. x제곱 마이너스 3이 3x가 0보다 작다. 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그럼 x는 0하고 3 사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는 말이죠. 풀어주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x 마이너스 3보다 작다이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도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 x랑 y랑 z가 이렇게 크기가 정해져 있고 0보다 크다이면 우리는 xz가 뭐보다 yz랑 크다 이거죠. 근데 양수니까 그쵸? 충분히 이것도 어떤 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똑같은 z가 약분해줘 이렇게 똑같은 z를 이렇게 곱해도 부동호방이 변하지 않는다란 얘기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맞는 말이 되고요. 이렇게는 어떤 말이 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얘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z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면 우리는 x랑 y 중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 방향은 틀린 말이기 때문에 얘가 충분 조건이죠. 절대값이 같다라는 것은 둘 다 양수가 아니라 둘 다 뭐여도 돼요? 둘 다 음수여도 되죠. x가 y고 이렇게 음수여도 되기 때문에 틀렸고요. 둘 다 양수이면 이것도 맞는 말이 되죠. 그럼 얘네도 필요 조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충분 조건만 되는 건 4번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보시면 세실수 ABC에 대하여 3차 다항식 px는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 px는 0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은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나를 보시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 p의 2x-1은 0의 한근은 0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은 2분의 3이다 라고 나왔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px는 0이라는 근에서 우리는 x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개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것을 실근으로 보고 요 두 개를 허근으로 볼게요. 그러면 이랬을 때 요 두 근의 곱 그 베타와 감마의 곱을 3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시면 2x-1은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일 거예요. 그쵸? 우리가 여기 px일 때, px는 0이라고 뒀을 때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뒀기 때문에 이 전체 모양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게 근이 될 거예요. 나에서 말하는. 그러면 나에서 말하는 근을 따오면 알파 플러스 1분의 2가 하나 있고요. 베타 플러스 베타인데 그죠? 베타 플러스 1분의 2가 있고요. 감마 플러스 1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세 근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알파가 실근이었으니까 이 실근이 바로 얘가 실근인 거고 얘가 두 허근이겠죠. 두 허근일 거고 이 실근이 바로 0이 되더라 라고 했으니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0이 되기 때문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고요. 서로 다른 두 허근의 합이 2분의 3이다 라고 했으니 여기서 두 허근 2분의 베타 플러스 1과 2분의 감마 플러스 1의 값은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2는 3이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두 근의 합은 1이고 그 가조건에서 두 근의 곱은 3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나타낼 수 있죠. 요거의 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x 그쵸. 근각계수의 관계를 반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3은 3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그렇죠? 두 분의 합과 두 분의 곱자리를 이용해서 식을 썼어요. 그러면 한근은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으니 따라서 우리는 px라는 애가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전개해 줘서 x 세제곱에 이렇게 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x제곱은 없어요. 그쵸? 그 다음 플러스 3x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에 계산 숫자끼리에서 플러스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요것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값은 0이고 b값은 2고 c는 3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4a 더하기 2b 플러스 c의 값은
0 플러스 4 더하기 3이 돼서 7이 되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도 보시면 정의역이 x바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 두 함수 y는 fx와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그림과 같을 때 f 인버스 다 g의 2 더하기 g 닷의 f 인버스 2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f 인버스에 g 2를 넣은 합성함수의 값과 g에다가 f 인버스의 2를 넣은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봐주시면 일단 g의 이 값을 볼게요. g의 이 값이라는 것은 지금 g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지금 gx 그래프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2를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 함수값은 누구예요? 2가 되죠. 그래서 이건 이거라서 f 인버스의 2를 찾아주시면 되고요. f 인버스의 2를 찾아주면 f는 지금 요 그래프가 f예요. 그쵸? f가 이거니까 2 함수값이 2이네랑 만나는 그때 x값을 찾아주면 되죠. 역함수니까. 그럼 그 값이 3이네요. 그쵸? 역시 f 인버스 2는 앞에서 찾았죠? 3이라는 거 찾았고요. 난 g에다 3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g에다 3은 g 그래프에다 3을 다시 집어넣어 주시면 그때 나오는 값은 4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4죠. 둘이 더해주니까 7이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20번 보시면 20번 당시 px에 대하여 x-1 px-x제곱을 px-x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몫은 qx, 나머지는 px-2x제곱이다. p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6일 때 p의 3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식처럼 식을 정리해주면 x-1의 p의 x-x제곱은 p의 x-x제곱으로 나누었을 때는 몫이 qx 플러스 나머지가 px-2x 제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란 애를 나머지 정리해서 잘 보시면 요 나눈수보다 차수가 어때야 돼요? 한 차수 아래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차수 아래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px가 어떻게 생긴 애여야 돼요?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어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여기가 x제곱이 없어져서 요 나머지가 1차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만 빼주기 때문에 여기 2차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정리식을 만족할 수 있죠. 나머지들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예를 들면 얘가 3차면 3차고 얘도 그대로 3차가 되기 때문에 차수가 서로 나머지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px를 이렇게 두고 시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도 알 수 있냐 이렇게 써보면 x-1의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x제곱은 넣어주시면 이거 x제곱 뺄게요. 그럼 x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에 qx 그대로 써주고 플러스 ax 플러스 b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는 결국에 항등식이잖아요. 좌변과 우변은 같아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는 2x 세제곱을 시작하는 3차식이에요. 그럼 우리는 나머지니까 여기서도 반드시 몇 차식이어야 돼요? 3차식이어야 되고 최고차항 계수가 무조건 얼마여야 돼요? 여기처럼 2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qx라는 애가 2로 시작하는 1차식이구나 라는 거죠. 2에 2x 플러스 뭐 k 요런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되시죠? 그러면 이제 주어진 거 하나가 더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하나 더 있죠. px는 x-2로 나눈 나머지가 6일 때 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p에다 2를 넣은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거죠. 이것도 왜 그래요? 라고 하면 px는 x- 이렇게 똑같이 나머지 정리식 써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 몫은 다른 애니까 q'이라고 붙이고 플러스 6이죠. 그럼 얘도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가 다 0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결국 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6이니까 여기다가 p의 이 값이 6이다. 요걸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뀐 식보다는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해보시면 2 빼기 1은 1이니까 안 쓰고요. p2 이렇게 쓰려고요. 그쵸? p2에다 6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마이너스 4는 p의 2 마이너스 4 그거에 q의 2 플러스 p의 2 8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우린 여기가 6이라는 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럼 2는 2q의 2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넘겨주시면 4는 2의 q의 2가 되고요. 따라서 q의 2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아까는 qx가 이런 꼴이랬잖아요. 그럼 q에다가 2를 집어넣어 주시면 4 플러스 k가 결국 2라는 거니까 k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까지 찾아냈어요? 우리는 qx까지 찾아냈죠. 그러면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주면 x-1에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마이너스 x제곱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x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x 플러스 b 여기까지 찾아낸 거죠. 그럼 이제 하나씩 넣어서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숫자를 넣을 수 있어요? x에다가 우리는 좌변 우변 전개해가지고 비교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숫자 넣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x에다 1을 대입할게요. 그러니까 개수, 좌변, 우변을 비교하는 방법은 항등식일 때 비교하는 방법은 좌변, 우변의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도 괜찮고요. 숫자를 넣어서 비교하는 수치 대입법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치 대입법을 한다는 얘기죠. 왜냐면 1을 넣어주면 어디가 0이 돼요? 여기가 다 0이 되죠. 그렇죠? 여기다 1도 넣어주면 여기도 역시 0이 되죠.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b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요.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더 하냐? 우리가 아까 전에 p의 2값은 6이었으니까 이렇게 p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p의 2를 집어넣어 주시면 4, 2,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따라서 2a 플러스 b값을 넘겨주니까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a 플러스 b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연립을 해버리면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b는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px의 값은 2x제곱에 마이너스 x라는 걸 알 수 있고요. p에다 누굴 집어넣으래요? 3을 집어넣으면 3, 3은 9, 9, 28에 마이너스 3이니까 16이네요. 정답은 3, 3은 9, 9, 28에 빼기 3이니까 그쵸? 15죠? 16이 아니라 그죠? 18에서 3을 빼면 15죠.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도 보시면 어느 실험실에서 실험이 시작된 후 t 시간이 지났을 때 실험실의 온도 FT는 아마 이거 x가 아니라 t일 거예요. 식이 이렇게 아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FT는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로 설정하였다. 또한 온도가 x도일 때 음식 A에 있는 박테리아 수 GX는 10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50이다. 이 실험실에서 음식 A를 넣고 실험을 한 결과 박테리아 수가 3450마리였을 때는 실험이 시작한 후 몇 시간이 지났을 때인가 라고 했죠. 그러니까 실험실 온도가 FT죠. FT인데 요것일 때 이곳을 또 누구한테 집어넣으면 G에다 넣으면 그쵸? 온도니까 요 FT가 온도였거든요. 근데 온도가 X일 때 그러면 X 자리 대신 누굴 넣었을 때 요 FT가 됐을 때 그때 박테리아 수가 3450마리였어. 요 얘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합성함수의 개념인데 이렇게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X 자리 대신에 FT를 집어넣었으니까 10FT의 전체 제곱 이렇게 플러스 30의 FT 플러스 50이 뭐가 된대요? 3450이 된대요. 그럼 이걸 풀어주시면 10씩 다 약분을 해도 되겠죠. 전체식을 10으로 약분해주면 FT의 제곱 플러스 물론 이렇게 플러스 3FT 플러스 5는 345가 되고요. 한쪽을 넘겨주시면 이렇게 제곱 플러스 3FT 마이너스 340은 0 이렇게 되겠죠. 인수분해는 20과 17로 되죠. 그래서 이거 플러스 이가 마이너스. 따라서 FT라는 온도의 값은 마이너스 20이거나 또는 17일 텐데 우리가 요 X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범위였잖아요. 여기가 X 대신에 지금 FT가 되니까 FT의 범위가 역시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에 음수는 안 되고요. 17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번 더 FT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가 뭐가 되는 17이 되는 그 T 값을 찾아와야겠죠. 나는 그 T인 시간까지 찾아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T제곱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15는 0이고요. 5, 35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역시 인수분해를 했을 때 해는 T는 마이너스 5 또는 3인데 역시 시간이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를 했죠. 얘는 안 되네요. 3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보시면 큰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길이가 80m인 철사를 이용하여 같은 크기의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땅을 구분지었다. 큰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의 넓이가 최대일 때 큰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의 둘레 길이는 이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우리는 요만큼을 x, 요만큼을 y라고 둘게요. 그러면 내가 80을 이용해서는 x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쓰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y는 하나, 2개가 쓰인 거죠. 그래서 이 y가 쓰인 게 80이다. 이런 얘기고요.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넓이가 최대니까 땅의 넓이라는 것은 지금 x랑 y랑 곱한 게 넓이죠. 그럼 이것의 최대값이니까 이 y는 80-5x니까
따라서 y는 40-2분의 5x 이거를 y자리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x에 40-2분의 5x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5의 x제곱 플러스 40x가 돼서요. 얘는 이렇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죠. 가운데 값은 앞에서도 계속했지만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거 써주면 좋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가 8이라는 걸 할 수 있죠. 2a분의 마이너스 b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렇게 8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x가 뭐가 됐을 때 8이 됐을 때 우리는 그때 최대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쵸? 이차함수 이럴 때 최대니까 그럼 x는 8이고요. 그때 y 값은요 여기다 8 집어넣으면 되죠. 4니까 계산해 주시면 얼마예요? 20이 되죠. 따라서 제가 구하고자 하는 이 직사각형 땅의 큰 둘레의 길이는 이 x가 몇 개예요? 2개고 y가 2개죠. 결국 2x 더하기 2y 값이니까 16 더하기 40이 돼서 56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23번도 보시면 실수 x에 대하여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다. p란에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고 q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k가 3보다 작다. 다음 명제가 거짓일 때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not p 또는 not q이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p의 여집합 그쵸? 이 누구를 이 조건 p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라지 p라고 할 거고 이 q를 참으로 만드는 집합의 원소들을 q라고 한다면 p의 여집합 또는 이가 합집합 q의 여집합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p 교집합 q의 전체 여집합 이렇게 볼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x가 다 여기에 있대요. 그럼 그 얘기는 이것이 모든 실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 안에 있는 값이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공집합이란 뜻이고 p와 q가 공집합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거짓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공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요거를 묻는 말이라는 거죠. 둘이 겹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p를 먼저 풀어보면 인수분해를 x제곱 마이너스 2k x의 쟤네를 인수분해가 이제 합차는 제곱수 이렇게 쓸 수 있죠. k 플러스 1의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가지고 인수분해 가능하죠. 따라서 우리는 x의 범위가 k-1부터 k 플러스 1까지다. 요게 p가 나타내는 진리집합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q도 보시면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x-2k는 절대값이 작다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되고요. 따라서 x는 2k-3부터 2k 플러스 3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둘이 교집합이 아니었으면 좋겠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도록 그래프를 수직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k-1부터 k 플러스가 1이 여기 있는데 나는 2k-3과 2k 플러스 3이 이렇게 겹쳤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죠. 이렇게. 먼저. 이렇게 겹쳤으면 좋겠으니까 결국 2k-3이 k 플러스 1보다 어느 쪽에? 작은 쪽에 있으면 되죠.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k는 작다, 뭐보다? 4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한 번은 이번엔 k-1과 k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겹치면 되죠. 2k-3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2k 플러스 3이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겹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얘보다 얘가 더 크면 되기 때문에 요거 비교해 주시면 k 넘겨주시면 k가 크다 뭐보다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합쳐주니까 따라서 결국 k가 마이너스 4와 4 사이면 되고요. 요걸 만족하는 k 값은 당연히 7개가 되죠. 따라서 7개 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이면 7개죠. 아니면 뒤에서 앞에 거를 빼주고 하나 더 빼주면 돼요. 등호가 둘 다 없기 때문에요. 그쵸?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24번도 보시면 전체 집합 U는 x바 x는 20 이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S, A, B는 원소의 개수래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얘도 어떻게 고쳐 쓸 수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원소의 개수라고 해도 돼요?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봐주셔도 되겠죠.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A와 B가 이거일 때 SAB는 11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억도 봐주시면 A 합집합 B를 찾아주시면 이것의 원소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먼저 A 합집합 B를부터 찾을 걸 그랬네요. A 합집합 B를 먼저 찾아주시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개죠. 9개예요. 근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20 이하의 자연수가 20개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쵸? 여기의 원소의 개수는 20개에서 9개를 빼면 되니까 11개네요. 따라서 S의 A, B는 10이라고 할 수 있죠. 기억은 참입니다. 니은도 보시면 S의 A 이렇게 생겼대요. S의 A, B보다 S의 B, C가 크거나 같다이면 NA-NC가 크거나 같다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우리는 S의 결국 A, B는 결국 둘의 무슨 집합이에요? 합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전체 개수에서. 원래는 전체 개수가 몇 개야? 20개에서 누구를 뺀 거예요? 합집합의 개수를 뺀 거예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20에서 NA 그쵸? 이렇게 더하기 MB 마이너스 N의 A교 B 요 뜻이라다 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S의 B, C예요 라고 하면 이것도 20에서 N의 B하고 C의 합집합의 그쵸? 합집합의 개수를 뺀 거예요 라고 하면 되니까 20의 빼기에 N의 B 플러스 N의 C 마이너스 N의 B 교집합 C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S의 A, B보다 누가 더 크대요? S의 B, C가 더 크거나 같다니까 그렇게 갖고 오면 20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NB 플러스 N의 A 교 B가 작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20 마이너스 NB 마이너스 NC 플러스 N의 B 교 C보다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20 똑같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NB 마이너스 NB가 똑같죠. 그리고 묶어주라는 대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NA에 넘겨주면 플러스 NC 작거나 같습니다. N의 마이너스 해야 되네요. 마이너스 N의 A 교 B 플러스 N의 B 교 C인데요. 이 마이너스 떼어주면 되죠. 왜냐면 보기 2번에서 마이너스가 없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를 이렇게 떼어주시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죠. A 교 B 마이너스 N의 B 교 C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그 모양이 지금 이 주어진 모양하고 서로 똑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참이죠. 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지우고 디귿을 볼게요. 위에다가 좀 디귿을 보시면 A가 B 안에 속해 있대요. 그럼 S의 A, B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그쵸? 전체 집합에서 둘의 합집합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누구를 빼면 돼요? N의 A 합집합 B를 빼면 되는데 요 A 합집합 B가 결국 둘의 B 안에 이거는 이렇게 들어있다니까 합집합은 누구예요? 이렇게 B가 되죠. 그래서 얘는 B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전체 집합에서 누구의 개수를 빼는 거와 같아요? 빼는 거와 같죠. 누구를요? N의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거와 같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뭐와 같아요?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같은 의미죠. 그래서 디귿도 어떤 말이다? 맞는 말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